섹션 3 기초입니다. 기초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을 깊이 공부하자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만 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기초를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초공사는 교량을 보면 말입니다. 교량을 보면 이렇게 교각이 있고, 요 교각, 그 다음에 여기 기초판이 있습니다. 기초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물이 이렇게 장마철에는 물이 여기까지 이제 차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이 여기까지 차 있죠. 이렇게 차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차 있고 그 내부에 보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기초판이 이제 한강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하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궁금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 있을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러면 하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검정색으로 아스팔트를 발라놨어요. 이렇게 이제 부식되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 검정색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요.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물이 장마철 아니고 일반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시즌에 만약에 여기 수면이 하단까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보기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워요. 이게 아니면 교량이 이렇게 있는데 하단에 검정색 이게 나오면 좀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좀 괴기 영화 보는 듯한 약간 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초판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기초판의 역할은 물론 하중의 분산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하중을 여기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판을 좀 넓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까지도 말뚝의 1.25에 말뚝의 직경에 D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기초판의 역할은 상부의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판인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푸팅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밑에 콘크리트를 타서 이렇게 하는 이제 기초도 있고 이렇게 하는 기초도 있는 거죠. 기초가 항상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얕은 기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기도 하고 깊은 기초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집안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밑창 콘크리트를 이렇게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작용한 하중이 좀 크다. 그리고 집안이 연약하다 그러면 지지층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지층까지 말뚝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말뚝 이렇게 하고 말뚝기초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말뚝기초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를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기초가 이렇게 한 개만 놓고 보면 지우고 하나만 볼게요. 한번 보면 이해를 약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표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용어를 지표면은 이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공사를 말뚝기초를 이렇게 만약에 기초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말뚝기초는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지지력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지력은 이렇게 가운데 잘라서 여기까지는 말뚝에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의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여기서부터가
지지력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 구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마찰력이 발생되는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마찰력. 이 발생되는 구간이고요. 요 구간이 그다음에 이 아래부터 이것은 이제 정마찰력, 즉 플러스로 해당되는 마찰력이 생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응력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의 힘이 생기고 여기는 플러스의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어에 혹시 시험에 문제를 좀 제대로 내면 요 부마찰력 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플러스 정마찰력이 생기는 부분과 부마찰력이 생기는 상쇄되는 구간, 이 구간이 저는 그림을 선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선으로 발생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약간 범위가 약간 있겠죠. 이렇게 말뚝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에는 이걸 중립축 이렇게 했었거든요. 중립축이라고 했는데 중립축이면 선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선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걸 중립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중립면. 상쇄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깊은 기초, 말뚝 기초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지력의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지력이 마이너스로 깎아먹으니까 깎아먹는 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빈 깡통을 이렇게 채웁니다. 깡통. 쉽게 말하면 여기에 빨간 걸로 하면 빈 깡통을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놓으면 지표면에서 제 아무리 이 힘이 아래로 작용해도 이 말뚝에는 힘이 안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슬립 레이어 파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슬립 레이어 파일 이중관 방법이 있고 이건 관을 하나 더 세운 거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이중관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아스팔트를 도포해요. 그러니까 미끌한 면 그래서 아스팔트 도포합니다. 실제로 아스팔트 층을 만들어요. 아스팔트를 도포하거든요. 여기 말뚝에 이렇게 아스팔트를 칠을 하면 얘가 미끄러우니까 지표면에서 발생되는 이 구간까지 발생되는 아래로 작용하는 하중을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지력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마찰력의 상쇄 방법 대표적인 것이 슬립 레이어 파일이고 슬립 레이어 파일 방법에 이중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를 도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공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